판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 제가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해서 그 박세일 팀들이 1차 사법개혁을 한다고 난리칠 때 우리 보수 우리 법조를 대변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세계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그 임용의 개선 문제를 그때 이미 96년이니까 다 안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안에 의하면은 검사는 변호사로서 한 5년 정도 근무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판사는 한 10년 정도 법적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이미 그때 96년경, 56년경에 다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아까 연륜이 있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한 내용이고 사실은 연수원 간 나와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20대 후반에 특히 검사도 그렇습니다만 판사가 돼가지고 과연 정말 이 사회 어려운 복잡한 이 사안들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는가. 법률 조문과 그리고 또 판례 몇 개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이 사회의 이 복잡다기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판단을 내줄 수 있는가. 결국은 참으로 사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관을 정말로 연륜이 있는 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률 지식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연륜의 무게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고 본다면 반드시 법관의 연령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수원 간 나와서 사회 초년병을 바로 판사로 임명하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대표님이 좋은 여러 가지 외국 연구의 사례나 이런 얘기를 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법관에 안 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독특하게 판검사를 선호한 나라라서 돈 좀 벌고 나서 난 명예롭게 정년퇴직 정년까지 판사하겠다는 사람 많이 올 겁니다. 우수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이 관선호 사상이 많고 또 특히 판사가 존경받는 직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제도를 시행 일부 해가지고 클락을 하든지 해서 실습을 하고 나서 내보낸다면 더욱이 좋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로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사실은 로펌에서 무슨 탈세를 합니까? 무슨 사기를 꾸미는 일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금융, 기업자문, 국제거래나 소위 지적재산권 문제를 전부 배울 수 있고 큰 로펌 일정한 이상이 되면 그리고 또 검찰에 들어와서 검사로서 조직에서 충분히 형사사건이나 이타 등을 처리하면서 법률 소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잘하던 사람 중에 정말 베스트 변호사가 돼서 내가 왜 다시 관에 들어가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이 지금 체계에서 전환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 지금도 이제 법원에서 일부 판사가 변호사와 검사 중에서 임용해 나가고 있지만 그걸 어떤 범위로 그걸 확대해서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의지를 좀 가져야 될 겁니다. 법원에 지금부터 들어왔던 법관들의 소위 자부심 같은 것들도 다 좋으나 어떤 제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가 검사 중에서 또 많이 채용을 하고 또
변호사 중에서도 물론 아까 청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의 능력 뭐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또 뭐 여러 가지 정치 편향 여부 또는 기타 뭐 청렴성의 여부 또 수행한 사건들의 그런 것들 전부 검토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뽑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경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40쯤 돼가지고 되면 40에서 한 20년 내가 열심히 이제는 명예롭게 하겠다고 하면 뭐 중간에 나와서 또 변호사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해서 전관의 문제도 별로 없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아까 언급하셨지만 보수체계 문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겠습니다. 법관의 보수들을 종신제는 채용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상당한 그 보수체계의 그 조정을 통해서 정말로 사실 이후에 아주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식견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20대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의 단독 판사들입니다. 제 사위가 바로 그런 거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그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뭐 자기들은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 나이가 연륜의 무게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검사도 사실은 변호사 하던 중에 뽑은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만 검사도 역시 그것도 중요한 하는 문제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는 처음에는 일부만 뽑고 나가서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가가지고 단숨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좀 더 정진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법관의 그 경륜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나이에 대해서 통계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새 사법연수원에 들어오면 입학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29.8세가 되었다, 29.6세, 29세가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여성들은 평균이 한 26세까지 내려가고요. 남자들은 보통 한 31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번외를 안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젊은 나이에 해가지고 빠를 때는 23살, 24살도 법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저들이 보통 좀 빨리 돼가지고 젊은 날에 되어서 연수원 성적이 좋아서 법원에 빨리 온다고 하면 26세 정도에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연수원 2년, 군대 3년, 기강 4년, 단독 배석 4년, 요리하면 한 35살쯤 이제 배석이 됩니다. 보통요.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가 판사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판사가 40 넘어서 와서 단독 판사가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제가 없고 전부 보면 단독 재판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법관들, 전문 법관들이 배석 판사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법원에서 한 4년, 고등법원에서 한 2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원 2년, 8년 정도 어프렌타에서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배석 판사 제도가 미국이나 영국 변호사로 얘기를 해보면 젊은 사람한테 교육적 효과로는 보다 더 좋은 거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5년 하는 사람보다가 연수원 나와서 판사 2년 한 사람을 로펌에 들어갔으면 월급 더 줘도 안 아깝거든요. 그만큼 법원에서 배석 판사 생활을 할 때에 큰 훈련을 시켜줍니다. 배석 판사도 필요하거든요. 부장 일을 좀 도와준다는 측면이시지, 그때는 25세 전후의 배석 판사가 법관으로서 물론 독립성과 사건의 독립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합의부 재판장에 의해서 합의부가 운영이 되고, 이 배석 판사들은 그때 아니면 아주 인텐시브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에서 배석 제도의 제일 장점이 초임 법관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세계에서 최고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연령 문제는 단독 재판장 되는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배석 판사의 나이를 항상 기자님들이
구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단독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합의제도를 할 거냐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단독을 전제로 하려 그러니까 왜 재정 합의 안 하느냐, 합의를 많이 하지 왜 단독한테 저 어린 사람들한테 자꾸 맡기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용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은 그 금방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했던 단독 판사 문제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임용 문제? 아니 그 단독 임용 문제가 임용. 말씀하신 대로 예. 판검사들의 임용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여튼 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10년 이렇게 경력을 네, 5년 한걸 하면은 네. 뭐 단독 판사의 나이 문제는 안 생기죠. 그건 자동적으로 문제